제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내 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비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가입하면 안 될 낭비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암수술비 특약으로 방사선 특약, 약물 특약보다 훨씬 비싸고 이 중 가장 받기 쉬운 암진단비보다도 비싸죠. 반면 이 자료에는 항암 화학요법 약 23만 건, 항암 방사선 치료는 약 11만 건인데 그에 비해 암수술은 2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암수술비는 다른 특약들보다 비싸고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가입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한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보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일정한 비용을 꼬박꼬박 지불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보험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지인이 좋다고 하니까 혹은 친척이 새로 보험을 시작했으니 들어달라고 해서 상품의 세부 내용도 모르는 채로 가입하곤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한 도구일 뿐이죠.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보험 1순위는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손은 세대별로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1세대 실손이라면 100% 보장을 받고 2세대 실손은 90% 보장, 3세대 실손은 급여 90%, 비급여 80%를 받으며 3대 비급여는 70% 보장을 받고요. 4세대 실손은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료비 계산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진료비가 총 804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565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188만 원, 전액 본인 부담금 1만 원, 비급여가 50만 원입니다. 진료비 총액 804만 원 중에서 565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처리해 줬으니까 결국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39만 원이라는 뜻이죠. 이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실손이면 100% 돌려받을 수 있고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돌려받습니다. 80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고도 실제로는 얼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1순위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보장이 안 되는 영역은 미용 목적의 수술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제외하면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됩니다. 간혹 임신, 출산은 왜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거든요. 나와 배우자가 미래 행복을 위해 직접 선택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손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생각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남성 기준으로만 보자면 10세 기준 5,000원에서 8,000원대, 20세는 7,000원에서 12,000원대, 30세는 만원대, 40세는 만원에서 2만원대, 50세는 2만원대, 60세는 2만원 후반에서 4만원 중반대 정도입니다. 보장 한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서 질병으로 각각 5천만 원씩 합산해서 1억 원 한도고 상해도 마찬가지로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 한도예요. 또한 1억 원 한도를 다 쓰셨다 하더라도 매년마다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한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액이라는 건데요. 자기부담금으로 발생한 비용이 1년 동안 200만 원을 넘었다면
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암, 뇌, 심장 같은 중대질병에 걸려서 급여 치료비로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4세대 실손 기준에서는 급여 부분 자기부담금이 20%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당신이 받아야 하는 돈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0만 원만 제외하고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혜택이죠. 이렇게 실손보험은 언제든지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과 상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보험이자 1순위 보험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실손보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 달에 실손보험료만 10만원, 20만원 낸다고 너무 부담스럽다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용적인 부담으로 언젠가는 4세대 실손으로 바꾸셔야 하거든요. 여기에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부분에만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상한선이 존재하고 비급여 부분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진단비 종합보험으로 꼭 보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종합보험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3대 진단비인데요. 3대 진단비란 암, 그리고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암과 심장, 뇌질환이 사망률 최상위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중대질병들은 진단받았다고 해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도 길게 받아야 하고 그 치료들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어 오는 소득 상실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암 환자가 있는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의 약 50%가 근로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의료비 지출과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죠. 암 환자 가족이 되면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신체적 증상은 물론 우울, 불안, 분노, 죄책감 등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장기간 돌봄까지 하게 된다면 가족의 개인 일상생활까지 무너진다고 합니다. 현재는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70%가 넘어가는 시대가 왔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조기 검진으로 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돈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 가능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종합보험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3대 진단비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성해야 잘 구성하는 걸까요? 3대 진단비 중에서 암을 우선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암 발병 시에 가장 걱정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치료비 부담일 텐데요. 이 부분을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건 바로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는 크게 일반암과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고해감은 식도, 췌장, 골수, 뇌암, 백혈병 등 특정한 암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일반암으로도 다 받을 수 있고 성인분들에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특약입니다. 소해감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각종 생식기암들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일반암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사암으로 분류된 것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인데요. 이 4가지만 제외하면 나머지를 모두 일반암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핵심은 일반암입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암, 희귀암, 특수암 등 모든 암이 일반암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으로 준비하시고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치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간혹 유사암에 대해 대장전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등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존재합니다. 또한 소외감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금액에만 차등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소외감, 고해감 전부 일반암과 동일하게 100% 지급하는 회사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암 관련 특약으로 추천드리는 건 장기 치료를 대비하기 위한 암주요 치료비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암에 진단이 되고 나서 암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신 치료인 표적 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면 연간 1회로 최대 10년간 가입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즉 예를 들어 암주요 치료비를 2천만 원 가입하고 나서 암에 진단되어 10년간 치료를 했다고 가정하면 2천만 원 곱하기 10년 총 2억 원을 수령할 수 있죠. 장기적인 치료와 2차 암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암주요 치료비 이렇게 3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뇌와 심장 특약을 살펴볼게요. 뇌 쪽으로는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으로 준비해야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만약 뇌출혈과 뇌졸중으로만 준비하시면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뇌혈관 장애 등은 전혀 보상이 안 됩니다. 최근에는 검진을 자주 받기도 하고 검진 기술이 발달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경미한 시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만큼 넓은 범위로 보장하고 있는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심혈관 진단비는 범위가 넓으나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기에 부정맥과 심부전 등 심장 관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에 한해서 심혈관을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까지 이것만으로도 웬만큼 충분하게 보장이 됩니다. 가성비가 중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좀 더 넓게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수술비와 가성비 특약들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수술비 특약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술비 비용이 대부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있고 갱신형이라는 점, 그리고 진단비의 소멸성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수술건당 진료비를 보면 심장 수술이 3,53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3,682만 원이 되었어요. 뇌 기저부 수술도 2019년에는 1,745만 원이었는데 2023년이 되어서는 2,03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말 가파른 상승 추세죠. 현재 4세대 실손으로 보자면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인데요. 실손보험만으로 모두 커버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자기부담금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수술비 특약 이렇게 3층 구조로 만들면 정말 든든한 대비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1세대, 2세대 실손은 결국 5, 60대가 되면 많이 높아진 보험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수술비도 적당한 수준으로 가입을 한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상황도 있는데요.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입원 기간이 6시간 미만이 된다면 입원 한도인 5천만 원 기준이 아니라 통원 한도인 20만 원, 25만 원 수준밖에 못 받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도 980만 원이 내 자기 부담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1호종 수술비로 준비해서 범위를 넓게 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가성비 특약인 5대 장기이식 수술비를 소개합니다. 췌장, 신장, 간, 심장, 폐이식 수술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고가의 수술입니다. 이 부분을 3천만 원 보장받기 위해 설정하더라도 294원이라는 금액으로 구성이 가능해요.
다음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입니다.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 골수종 등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치료가 되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시에 3천만 원 받는데 186원이어서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도 큰 수술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각막 이식 수술비도 있습니다. 각막은 안구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투명한 부분으로 여러가지 원인으로 각막이 혼탁해지면 빛이 통과할 수 없어 시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 혼탁한 각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각막으로 바꾸게 되면 각막 이식 수술비에서 3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 66원이라는 금액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도 정말 좋은 가성비 특약입니다. 상대방에게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줬을 때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줬다던가, 길을 걷던 중 상대방과 부딪혀서 휴대폰이 파손되었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쏟아 화상 피해를 줬다든지, 노트북을 고장냈다든지,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다든지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될 때 한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위험을 위해서 1,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큰 배상 책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는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님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라도 이 특약이 없으시다면 보험가입시 꼭 구성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양성뇌종양 진단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통솔하는 기관인 뇌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 척수막에 생기는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두통, 발작, 의식변화, 시력 저하 등이 올 수 있죠. 양성뇌종양 진단 시에 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2천만 원에 440원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 같은 필수적인 보험들, 여기에 가성비 특약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안다고 하셔도 마지막 보험 꿀팁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간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소 있게 가입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저렴하더라도 갱신형 보험 말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갱신형의 특징을 한번 자세하게 보면요, 36세 남성 사무직 1급 기준 갱신형으로 가입한 42,805원짜리 보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엔 월 4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그런데 10년 뒤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96,131원으로 2배 이상 올라갑니다. 56세 때 다시 갱신이 되면 갑자기 227,807원으로 뛰어오릅니다. 거의 23만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66세 때는 486,634원, 거의 50만원에 육박하죠. 76세 때는 835,574원, 무려 83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 주기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계속 상승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90세든 100세든 이때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계속해서 납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노후의 월마다 이런 비용을 낼 수 있을까요? 반면 비갱신형 보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정한 135,244원이라는 금액이 쭉 고정되고 20년만 납부라면 더 이상 지출하는 거 없이 9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어요. 처음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비갱신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동일 조건으로 비갱신형 기준 총 납입료는 약 3,245만원이에요. 동일 조건의 갱신형과 비갱신형 총 납입 비용 차이가 무려 3억 3천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두 번째 꿀팁은 납입 면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차후 모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고 1년 뒤에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때부터 앞으로 내야 될 모든 보험료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진단이 된 암 진단비는 진단비대로 받으시고 그 외에 남아있는 특약들도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때문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혜택은 계속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능이죠. 웬만하면 납입 면제 기능은 꼭 추가하시고요. 유사암 납입 지원 특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암에서 보장하지 않는 유사암에 걸리게 된다면 남은 기간 납입해야 할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부분도 꼭 추가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꿀팁은 납입기간을 짧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납입기간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월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월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25년 납, 30년 납 이런 식으로 납입기간을 늘리곤 하는데요. 동일 조건의 설계를 20년 납 90세 만기에서 30년 납 90세 만기로 늘리게 되면 총 납입료가 700만 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하실 때 20년 만기냐 30년 만기냐 이거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납입기간을 늘려버린다면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보험 유지율도 보시면 더 확실히 느끼실 텐데요. 5년이 넘어가면 질병보험 유지율이 50%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30년 납으로 했을 때 완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죠. 그러니까 납입기간을 짧게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번째 꿀팁은 기본형 말고 무해지형 보험으로 가입하라는 겁니다. 해약 환급금 50% 지급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납입기간 중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나오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납입기간 중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교적 훨씬 저렴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기 시점이 되면 어차피 해지 환급금은 0원으로 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해지형으로 가입을 했냐 기본형으로 가입을 했냐 이 작은 차이로 인해서 총 납입료를 보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해지형인지 아닌지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런 꿀팁들을 모르고 가입한다면 남들보다 더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중간에 해지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무해지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중대질병이 없다면 건강보지 할인형으로 가입을 하자입니다. 13만 3,744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10년 이내 입원, 수술력 없이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10만 275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약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큰 할인율 아닙니까? 혹여 어떤 병력이 있어 심사에서 거부당하고 건강차 할인형으로 가입을 못하셨더라도 매년 무사고 전환을 통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래요. 그럼 이렇게 5가지 꿀팁과 필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으니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100점짜리 실제 설계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남성, 여성을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가장 필수적인 담보들만 구성해서 암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뇌혈관 혈성 진단비 2천만원을 구성해 봤습니다. 40세 남성은 2위부터 7만원대, 비싸더라도 8만원대의 가격이 나오는데요. 현재 A사만 65,660원이 나와 6만원대로 독보적인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수만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A사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40세 여성을 보면 2위부터 5만원대에서 최대 7만원대까지 나오는데 남성과 마찬가지로 A사만 45,870원이 나오면서 독보적으로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할인형 상품들로 가능하다면 남성은 6만원대에서 8만원대, 여성은 4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로만 비교를 해봤는데요.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암이 걱정되면 암 진단비나 치료비를 더 늘리시면 되고, 혈관 관련 가족력이 걱정되신다면 뇌, 심장질환 진단비를 더 올리시거나 심혈관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종합수술비와 가성비 특약들을 구성하시면 되고, 기존 보험이 많아서 보충만 한다면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만 추가로 해서 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손보험과 3대 진단비 보험만 잘 준비하시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요. 만약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30만원, 50만원 이상 내고 계시는 분들은 내 보험이 어딘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인지하고 리모델링 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보험이라면 절대 그렇게 낼 수 없다는 거 위에 표로 다 보여드렸어요. 보험을 잘 아는 보험 전문가일수록 보험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이 적고요.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지출이 큽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현명하신 판단하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